네, 정치생쇼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12월 21일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고요. 이 연말을 기점으로 사실 대선의 중요 고비가 이제 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추이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론조사 회사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시청자분들께 제안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뜨겁더라고요.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줄 리서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리서치. 네. 아닌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이은영 수장님. 네. 미디어 토마토? 아, 네. 지난주에 딱 붙었다가 지난주엔 16%포인트 격차로 벌어지더니 또 어제는 확 또 붙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게 이제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게 좀 전반적으로 다 안정화가 안 돼서 그래요. 네. 연구 인력이라든지 또 이제 조사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뢰가 가겠어요, 더군다나 언론사에서. 어떻게 딱 붙었다가 16%포인트로 벌어지더니 또 다시 딱 붙었어. 일주일 새. 이거는 진짜. 눈치 보면서 하는 여론조사네요. 네. 주의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예. 그래요. 이건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조사는. 그게 이제 그 표집이나 이런 거 지금 표집해서 이제 뿌리고 이런 네. 게 좀 잘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네. 표집에서 이제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좀 네. 특정적으로 이렇게 쏠려서 뿌린다거나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이게 예. 좀 경험의 산업이에요, 이게. 아,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예를 들면 어느 주에 딱 조사를 했는데 너무 튀면은 보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다 할당 조사인데 네. 그거를 못하면은 보정을 넣죠. 근데 보정하는 그 주관이 있어요. 예. 선관위가 정해준. 그 예컨대 이제 뭐 20대 여성이 네. 잘 응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10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한다. 그러면 한 명밖에 못하면 4명은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돼요. 아. 어떻게 해서든지 4명은 해야 돼. 그럼 이제 막 지인을 찾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네. 네. 그래요. 보정 과정이 좀 있습니다. 부족했다. 네, 부족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보정 정말 과정. 근데 여론조사가 너무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여론조사가 이제 정말 백가정명식으로 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니 어떤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추월을 했고요. 네. 이 골든크로스를 했고 어떤 건 딱 붙고 어떤 거는 15%포인트는 이제 지난주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요. 하여튼 뭐 이번 주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월요일하고 화요일 어저께까지 나온 자료를 보면은 ARS 조사가 2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면접 조사가 2개가 나왔는데 네. 다 하나하나씩 각각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게 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게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TBS 케이스와의 조사는 이재명 후보 40.3, 윤석열 후보 37.4 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같은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4.4, 이재명 후보 38.0. 이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오차 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하게 윤석열이 앞선다라고 요거는 말할 앞서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JTBC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거를 보면은 여기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섰어요. 네. 17, 18, 19, 3일간 진행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 37.9, 윤석열 후보 33.5.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요. 네. 또 이제 KBS 조사가 있습니다. 네. KBS 조사는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7, 18, 19 같은 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33.7, 윤석열 후보 34.2에서 윤석열 후보가 또 살짝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은 크로스되는 조사들이 이제 계속 하나둘 나오고 있다. 네. 벌써 지금 한 5개 정도 나왔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고 지금 넘어서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리얼미터는 ARS죠. ARS입니다. 네. 여기가- KSY는 KSY도 ARS인데 표집이 달라요. KSY는 가상번호 100%고 가상번호를. 예, 리얼미터 오마이뉴스는 유선도 좀 넣고 RDD도 넣고 유무선 복합해서도 넣고 해서 조금 다양하게 복잡하게 좀 같은 날 나온 건데. 같은 날 나왔는데 네. 좀 다르죠. KSY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을 약간 바꿨네요. 케이스는 그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이 KSY의 흐름의 추세는 믿을 만한 거네요, 그죠? 추세는 그렇죠. 추세는 지금 둘 다 하락했는데 윤석열 후보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KSY 쪽 흐름은 좀 전체적인 조사 흐름하고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들 문제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이게 받. 탄력이 좀 받지 못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의 낙폭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편이다. 그렇죠. 윤석열은 확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기획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공작설은 아니고 네. 공작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었을 때 이제 우리 허위, 공작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기획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정되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그런 의심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윤석열의 낙폭이 큰 이유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낙폭이 큰 거는 일단은 노출이 부족하다는 거가 노출이 부족하다. 예, 미디어 노출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부인 리스크가 역시 큰데 그거에 대한 사과의 태도가 결국에 이번 낙폭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과 태도가 개사과 시즌 2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를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약간 당신들이 우리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미안하다. 이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과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 사람들이 사과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출신들은 자기들은 오류가 없어야 해요. 무오류의 법을 다루는 사람, 특히 정의를 다루는 사람이 오류가 있다? 이거는 치명적인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사들끼리 끼리끼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 집단은 무조건 무오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뭘 잘못했는지 사실을 진술하면서 내가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해야 진짜 사과다운 사과인데 그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사실을 얘기했다가는 이건 뭐 바로 헌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 야, 이번에 내가 한번 사과할 테니까 넘어가자. 더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 조금 제가 꼬투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과거부터 세뇌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법을 정의와 공정의 잣대를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법은 룰 오브 로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코 이제 정의나 공정의 기준이 법이다라고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 한국에서만 그렇게 우리가 좀 세뇌되어 온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우리 좀 고루합니다만 플라톤부터 했던 이야기 핵심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그다음에 사회적 연대로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정의감이지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근데 철학 이제 이야기를 검찰 집단에서는 자기들이 정의의 상징이다. 그렇죠. 그렇게 자기들 자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인상을 계속 대중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여간 자기들은 무오류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가 하는 일들은 진짜 이거 무오류로 어떻게 대충 퉁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실제로.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을 윤호중 원내대표 아니겠어요? 이 사기죄. 이 건이 뭐 당장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 같아요. 아니 조국 장관 부인은 한 달 만에 그쵸. 그냥 바로 기소를 해버렸잖아요. 한 번 소환 없이.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오늘 접했습니다. 어떤 건데요? 뭐 주가 조작이니 판사 사찰이니 뭐 많잖아요. 네. 지금 혐의들이. 다음 주에는 다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불기소든 기소든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 있죠? 법정 가서 효력이 없어요. 네? 효력이 없어져. 그래요? 법정 가서 또 물어보는 거야. 당신 이 진술 했냐? 이거 사실이냐? 따로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수사기관 검찰에서 얘기한 건 뻥이었어요. 그럼 뻥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공판 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공판중심주의로 완전히 바뀌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이거를 유효하게 하려면은 다음 주 안에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해야. 근데 대개는 지금 진술 중심의 이런 수사를 해왔던 검찰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고, 다음 주 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이거는 수사를 포기했다, 기소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진 않다는 게 법조 기자들 얘기입니다.
재밌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 굉장히 바뀌는 게 크겠는데요. 그러게요. 윤호중 대표가 뭐 법을 또 잘 아시니까요. 제가 윤호중 원내대표를 칭찬을 좀 드리면요. 네. 정치적 판단이 한두 번씩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실력에서는 제가 176명 중에 1, 2등을 다투는 분이 아닌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재위원장도 할 수 있고 법사위원장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사문서 위조 부분과 업무방해 부분인데 그렇지. 사문서 위조 부분과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년인데 이 대부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로 인해서 개인의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이 편취가 생긴 경우는 이게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윤호중 대표가 봤을 때 2013년 건들도 경력 위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급여를 받았으니까. 이익 편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이런 의혹건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당선 목적에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250조에 해당하는. 그걸 다 외우시네요. 법사위원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 하나 외웠다고 뭐. 근데 정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요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그걸로 이제 기소가 네, 됐던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은 토론회 때 상대 후보가 막 거칠게 공격하듯이 질문을 내서 잘라서 짧게 얘기하다 보니 그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또 정말 이재명 싫어하는 대구 향판 출신의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도 받고 그랬었는데 뭐 결국 대법원 가서 다 바로 잡혔지요. 허위사실 공표도 수세적 차원에서 본인이 답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밝혔을 때의 허위사실인 경우가 차이가 또 있답니다. 그렇죠. 아니 이 윤석열은 지가 그냥 네.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당선될 목적으로 우리 마누라 나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수세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하여튼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후보 맞아요. 부인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경력 위조로 학교 당국과 학생들을 또 속인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네. 학교가 서운대학교인데 네. 서울대학교로 속이고 황정음이 그래서 누구였지? 하여튼 뭐 윤시윤이었나? 영화 배우 예, 그 이제 드라마가 그룹. 있었어요. 예, 거침없이 하이킥. 네,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하이킥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속이고 과외교사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서운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실망감, 분노 이런 걸 자아냈었는데 아니 학생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그쵸. 경력이 과장 그리고 날조가 된 건데 이런 강사한테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강사한테서 자기들이 수업을 들었다면 이게 수업비 토해내라. 나 같으면 이런 소송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김건희 씨한테 수업 들었다면은 소송 걸만도 할 것 같아. 이거 이제 좀 확인이 되면은 진짜 그런 학생들 과거에 배웠던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지금 KBS 조사 어저께 결과 발표됐던 걸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관련한 거랑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 이게 이제 다 과반은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보다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에 더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더라고요. 66.7대 56.8 이렇게 야, 나왔거든요. 66점이면은 이미 10명 중 한 또 7명 국민의힘 정도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죠. 이 문제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 그런 아닙니까? 거죠. 이미 이제 판정승이 났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나올 필요 없다. 이미 결과는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제 나와가지고 분란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네거티브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역대 선거사에서 네. 정치사에서 네거티브 없는 선거는 없었다. 이런 아니 지금 누구를 위해 지금 실드를 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게 예. 네거티브하면 불리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 일탈인 거고 그렇지. 김건희 씨 의혹건은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경력을 위조하거나 또는 부풀리거나 왜곡을 통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기획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연히 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가 되면은 남편의 영향력이 발휘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까지 오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경력 위조한들 내 남편이 검사인데 내가 이걸 갖고 어디 가서 조사를 받고 뭐 기소가 되겠냐 이런 믿음이 그러면 이제 진짜 있었기 때문에 공정의 더 과감한 논리까지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그거는 공정이 아니고 불법적인 거를 지금 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네. 윤석열도 있던 사금 부분 뒷배를 봐줬어요. 아,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건들에 대해서 저희 동네 분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이거 윤석열이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심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끝없이 나오니까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 건 때문에 영화가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차. 화차. 그다음에 리플리. 네. 리플리 영화는 2개가 있어요. 아, 네. 예. 옛날에 알랑드롱이 나왔던 그쵸, 리플리가 그쵸. 있고 태양은 가득히. 아,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맷 데이먼이 나오는 리플리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기생충. 기생충. 아, 제시카 그렇죠. 일리노이 그거 생각나네요. 학력 위조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죠. 그 막 졸업장 위조.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씨 건을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이 학계와 공직사회에 한번 경적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서를 자세히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게 지금 만연한 거 아닌가, 혹시 이게. 그래서 지금 학교 거 같은 경우는 문서 위조한 걸 낸 사람도 처벌하지만 그걸 받은 측 있잖아요. 받은 사람도 정확히 확인 안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확인을 정말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겠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뭐 아유, 이게 보통 저희도 이제 이력서 쓸 때 근무 기간 이거 헷갈리거든. 아, 그렇죠. 네.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건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워낙 많이 나오는데 현근택 대변인이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펼쳐가지고 잘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연수 받은 것도 학력에 기재하는 등 NIU 관련한 거 이런 거는 어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머리 아프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캠브리지 갔다 왔어요. 네. 캠브리지 양복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공정이 지금 윤석열의 트레이드 캐치프레이즈였는데 네. 아주 굉장히 이제 우습게 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 같으세요? 과연 수습이 가능할 그런 묘책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수습이 어렵죠.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 이 정도면은 좀 의미 있는 정치인, 당대표급이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불합리하게 탄압받았다.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징계소송 관련되는 부분들이 각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능, 자기 이제 탄압받았다는 명분이 없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조국 장관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가족이 똑같은 의혹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본인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했던 중요한 모티브 2개가 둘 다 정당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의미 있는 중진 정치인이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 저는 이런 하나의 공격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홍영길 당대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 그래?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시던데요. 다리 받아 차는 건 아니잖아요, 공격이. 그냥 입으로 공격 말씀하시면 되는데. 입으로 받아 예, 입으로 받아 타면 말씀하시면 되겠죠?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말이죠. 이준석, 네. 이준석이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던졌습니다. 이게 저는 아무래도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술책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그렇잖아요. 뉴스가 싹 탁월하십니다. 사라졌어. 뉴스가 사라졌어. 탁월하시네요. 뉴스가 사라졌어. 물론 예. 이제 갈등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또 당내 흐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언론도 네. 이거 저 김건희 이슈 갖고 보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포도 한 잔이 또 이거 윤석열 대권 가도에 장애물을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쪽은 이쪽대로 화가 나서 싸운 것일 수 있고 네. 언론은 또 언론대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장제원이 등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그 막 얘기가. 이준석을 비난을 합니다. 이건 개오바입니다. 개오바예요.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은 굉장히 몸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개싸움에 뛰어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야야 이렇게 해가지고 저 김건희 이슈를 덮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준석 당대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선거대책위원회 그 직책은 사퇴하는데 당대표 임무는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대표를 던지면 또 다시 그렇죠. 맞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당대표 던지면 선대위는 뭐 한시적 조직이고 그렇죠. 어차피 뭐 조수진이가 이제 당대표는 불필요하다. 난 후보만 듣는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상임선대위원장 뭐 하나만 하지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뭐 AI 윤석열 해가지고 비단 주머니도 몇 개 보여줬잖아요. 네. 크라켄인가 이렇게 해서 3개 갖고 있었는데 한 2-3개 보여줬으니까 더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잔주머니. 비단 잔주머니.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대로 두면은 윤석열이 더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추가적인 거를 막아야 되니까 성동 격서를 치는 거죠. 네, 딴 쪽에서 지금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동격서. 예. 아, 좋은 말 나왔어요. 아, 적절한 표현이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캠프가 이미 4분 5일 되어 있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황실과 전략실 그 팀만 움직이고 있고요. 캠프는 권선동 총장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는 자기 중심으로 또 돌아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캠프하고 윤핵관, 그다음에 윤핵관. 김건희 씨 측근들 이쪽으로만 소통이 되고 있고 김종인, 이준석 쪽과는 이 윤핵관, 김건희 라인으로는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구조다. 아하. 뭐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의혹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당이 전체적으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탈출구를 잡는 그런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선거에 조금씩 발을 떼겠다, 손을 떼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인가요? 네? 선거에서 질 것 같아서. 이제 질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조금씩 하고 아, 나가고 그래요? 아니 질 것 같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진다 이거 아닌가요? 아, 그것도 맞는 말 네,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진다.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에 조수진 따위한테 열받아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상은 신지혜라고 봅니다. 신지혜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조수진은 그냥 단순간에 갈등이고 기분 나쁠 뿐인데 신지혜 거는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온 자기의 지지 기반 토대를 무너뜨리는 2030 남성. 그렇죠, 그렇죠. 예. 또 2030 남성들도 막 비난하고 그렇죠. 이준석을 비난하고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자기 지지 기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또 나름대로 사신성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야 이렇게 날 대접해? 한번 해보자. 뭔가 액션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이 차원에서 지금 장제원 씨가 흔히 하는 윤핵관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나름 자중하다가 언론에 대놓고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 문제로 자기 정치를 한다. 또 윤석열을 흔들려고 한다. 라는 아마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중하다가도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는 상당히 하나의 좋은 기회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네. 첫 번째는 놓쳤어요 민주당이 네. 이대남을 잡는 거와 관련해서 홍준표가 안 됐을 때 탈당 행렬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걸 네. 좀 지속하지는 못했는데 그때 좀 확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그때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신지혜 씨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준석이 이렇게 흔들리면 다시 그 이대남이 표심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그 층을 잡는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제 이대녀나 이쪽이 민주당의 지지가 셌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강화할 건지 여기서 일도 양단의 판단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이런 계산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여성들한테는 제 비호감이 높으니까. 기호감이 높으니까 네. 그럼 차라리 이때 땡겨오자.
이대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신지혜를 데려오자. 그 차원에서 데려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큰 착각은 2030 남성들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갈 수도 있다. 이 계산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계산을 좀 했더라도 그게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정도는 버리고 가자. 이준석을 이 기회에 영향력을 좀 확 줄여놔야 된다. 이 판단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선거를 지는 경우도 생각해 봤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있으면 당을 장악하기가 힘들거든요. 차세대 리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아예 여기서 싹을 자르고 그 정도 표심은 빠져도 우리는 뭐 든든한 60대 이상 지원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너무 얄팍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난번 1차 기회 왔을 때처럼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조금 더 이렇게 고삐를 딱 쥐고 제대로 할 건지 이게 좀 남은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이준석이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도 지금. 그랬고 예, 이번도 그랬고.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지혜 씨를 영입한 김한길 씨나 또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큰 소리 친 장제원 씨나 현대 이 지지층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대남과 이대녀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악극당 결성하듯이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이대녀가 따라오고 이대남이 따라온다. 이 정도 이제 과거 정치 수준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고 이벤트 하듯이 정치인 뭐 또래 집단 한 명 유명한 사람 영입하면 된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